안녕, 이제 19과 친구들. 내 맘대로 현대시 시즌2 두 번째 시간에 다룰 작품은 김광섭 시인에게라는 작품이야.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이 과제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 5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성하는 칸이야.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본 다음에 화자와 상황과 태도, 정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든 식구와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돼. 그리고 가능한 친구들은 시에서 예를 들면 표현법이라던가 또는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모두 다 체크해 준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 뒷페이지에 있는 5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부터 시를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이 작품은 김광석 시인에게라고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김광석 시인의 대표작인 성북동 비둘기에서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창조적으로 수용해서 새롭게 의미를 창출해낸 작품이야. 자,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가 어떤 작품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물론 이 작품은 2학년 정규과정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친구가 대다수겠지만, 자,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쭉 훑어보고만 넘어갈게. 자, 이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총 3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첫 번째 일련의 내용을 보니까, 자, 성북동 산에 무엇이 생겼다? 번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산에는 원래 번지가 없는데 번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산을 깎아서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원래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즉 비둘기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내려야 하잖아.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대. 그래도 비둘기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라고 했어. 자, 원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리잖아. 자, 그래서 인간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지만 그럼에도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든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라고 했네. 자, 이 연에서 보니까 비둘기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성북동의 메마른 골짜기에는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포성이 메아리 쳐서 이제 피난하듯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는 돌 옹기에 입을 닦을 수밖에 없는, 자, 비둘기가 처한 상황은 이제 자기의 어떤 생존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 여기서 보니까 채석장에 가서 돌 온기를 입에 닦는다. 그래서 비둘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산을 깨뜨리고 바위를 캐내는 폭발음에 쫓겨났던 비둘기가 이내 돌아와서 산속에 묻혀있던 돌덩이에 부리를 갖다 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예전에는 사람을 비둘기가 어떻게 봤대? 성자처럼 보고 사람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던 그런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자신이 살던 터전도 잃고 가까이 하던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이라고 하는 비둘기의 상징성까지 잃어버리고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비둘기는 예전에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상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시는 1960년대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비둘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비둘기가 이 모티프를 가져온 이 성북동 비둘기에서의 비둘기와 그리고 김광석 시인에게서의 비둘기는 이 동일한 소재가 서로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돼. 그렇다면 잠깐 질문, 우리 친구들에게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일까? 사실 선생님에게도 비둘기는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비둘기들을 보면은 날아다니지를 않잖아.
떼지어 날아다니지를 않고 또 날개가 있어도 뒤뚱뒤뚱 땅에서 걷기만 하잖아. 차가 와도 엄청 느리게 걷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비둘기는 본래 새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고 그냥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찾아서 땅바닥을 두리번거리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는 비둘기더러 닭둘기라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저게 어떻게 새냐라고 흉을 보는 거지. 자, 그래서 과거의 어떤 원래 사람과 평화의 비둘기의 어떤 이미지와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닭둘기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이 작품에서 김유순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어떻게 새롭게 비둘기 의미를 해석했는지를 조금 주목해서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보면은 연이 구분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그 연을 기준으로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잖아. 그런데 이 시처럼 덩어리가 없이, 즉 연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흐름에 따라서 덩어리로 묶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시를 읽다 보면은 이제 그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야. 자, 이 시는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데, 먼저 1행부터 5행까지를 나누고, 그리고 6행, 7행, 8에서 16행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먼저 1행에서 5행까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자. 자, 60년대 초 당신이 살던 성북동에서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당신은 누구겠어? 바로 김유선 시인이 김광섭 시인에게 라고 제목에서 밝혔던 것처럼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광섭, 선생님 이거 오타다. 자, 김광섭 시인입니다. 김광석은 가수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자, 60년대 초에 김광석 시인이 말했던 그 성북동에서는 비둘기들이 채석장으로 쫓겨 돌부리를 쪼았다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원래 자연이 터전이었던 비둘기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20년이 지난 지금, 즉 60년대 초에서 이제 김유선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당시 1980년대가 되는 거죠. 20년이 지난 지금 성북동에는 비둘기가 없는 걸요. 채석장도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북동에 가서는 그 자연을 그리워하는 순수한 존재였던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고, 또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의 상징이었던 채석장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60년대 초가 산업화 초기였고, 그때 자연을 파괴하면서 새롭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아파트라던가 또 그런 주거단지들을 만들었겠지. 그때 자신의 생존의 어떤 터전을 잃었던 그 비둘기들은 지금 없고, 또 그때와 지금은 또 생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채석장도 없다라고, 자, 1에서 5행까지 성북동에서 자취를 감춘 비둘기와 채석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편지 형식으로 된 시작 부분을 보면은 이 성북동 비둘기를 바라보던 때로부터 이미 20년이 지난 거야. 그래서 1980년대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1행에서 5행까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둘기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비둘기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6에서 7행까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요즘은, 자, 이 비둘기를 보려면 도심으로 들어와 시청 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리지요 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비둘기들은 자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 오히려 더 먼 자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아주 가까운 도심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비둘기의 삶의 공간이 이제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시청 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리면 어떻게 된다? 비둘기를 만날 수 있대. 자, 여기에서 이 팝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이익이나 이권과 관련되거든. 자,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 8행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순식간에 몰려드는 비둘기 때 겁없는 손들까지 올라와 만져도 도망가지 않는데, 자, 비둘기 때는 팝콘이라고 하는 아까 설명했던 물질이나 이익이나 이권에 반응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을 뿌리면 겁없이 손들까지 올라온다. 즉, 물질적 추구에 점점 대담해지고 심지어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즉
어떤 야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었다라는 거지. 소리쳐도 그냥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그래서 과거의 순수함이나 또 동물로서의 야생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현재의 비둘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나머지 부스러기 하나마저 먹으면 올 때처럼 어디론지 사라져버린대. 그러니까 비둘기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오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야. 즉, 올 때처럼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는 비둘기를 만날 수 있어요. 물질이 매개가 되어야만 관계를 맺는 비둘기다라는 것. 비둘기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때는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머지 부스러기 하나 마저 먹으면 이제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고 또 앞에 사행에서 성북동에 있었던 그 비둘기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존재이다. 그래서 눈과 손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닌 진심으로 관계 맺으려는 시도를 이제 거절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야생성을 잃고 팝콘 부스러기만을 쫓아다니는 변화된 비둘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들은 결국은 예전에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먹을 것이라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사람의 손등까지도 겁없이 올라온다라고 했고, 만약에 팝콘을 먹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눈과 손으로 애원해도 다시는 오지 않는데,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시인이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은 사실은 비둘기를 이야기하지만 비둘기 자체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 바로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됐을 때는 가까이 다가와 관계를 맺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히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거지. 자, 20년 전에 그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60년대 초에 그 비둘기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로 인해서 파괴된, 다시 얘기하면 산업화로 소외된 도시의 소시민들이야. 하지만 지금의 비둘기는 어떻다? 이익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이기적인 도시의 소시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과거의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자, 과거의 성북동에 있는 60년대에 있었던 그 비둘기는 결국 무엇을 상징한다? 바로 터전을 잃은 소시민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소외당한 약자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렇지만 지금 80년대의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자, 80년대의 비둘기는 바로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비둘기를 60년대 비둘기와 80년대 비둘기를 대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물질적 가치에 휩싸인 현대인의 이기적인 면을 부각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의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 자, 먼저 시적 화자는 누가 된다? 바로 요즘에 비둘기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고, 자, 이 화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광섭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 김광섭 시인에게 당신이 그 성북동 비둘기를 썼을 때의 그 비둘기의 의미와 지금 비둘기의 의미는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비둘기의 모습과 의미가 변한 것이 상황이고,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갖고 있는 태도 또는 정서는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주제는 바로 비둘기로 대변되는 마음을 닫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에 대한 비판이고,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시에서, 즉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다른 시에서 모티프를 얻어 시상을 전개했고, 비판적인 내용을 어떻게 여기에서 보니까 다시 오지 않아요, 또 뿌리지요, 없는 걸요, 없어요. 자, 이러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부드럽게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적 효과를 얻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김광섭 시인에게라는 작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내용 정리가 덜 된 친구들은 자, 화면 멈춤하고 내용 정리 충분히 다 한 다음에 주말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